김종현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을 보니 윤석열은 2024년 6월 중순경 삼청도 안가에서 김용현, 여인영, 곽종건, 이진우 및 합동참모본부 차장 강호필 현 지상작전사령관과 함께 저녁 식사하면서 시국 상황 얘기했고, 김용현은 윤석열에게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곽정훈 증인, 이런 사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자리에 강호필 현 지상작전사령관이 있었던 것도 맞네요. 예, 같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 자료 화면입니다. 계속하여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 김용현은 병력 동원과 관련해서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 3만 명 정도 동원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수도권 부대 2, 3만 명 동원은 여기 앉아있는 지작사령관 강호필의 지휘 혹은 동의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 지휘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것은 제가 직접 들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묻는 거는 2, 3만 명, 수도권 인근에 2, 3만 명이 움직이려면 지상작전관 사령관에 명령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작사 예하 부대를 움직이는 것은 당연히 지작사령관의 그 권한인 부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아는 건데요. 예. 다음 자료 화면이요. 김용현 2024년 12월 4일 새벽 2시에 이 불법 계엄이 실패하고 난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를 완수해준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콕 찍어서 지작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실 있습니까? 맞음에 김용현 장관이 저렇게 발언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호필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은 특전사, 정보사 이런 부대 이동만 나왔는데 사실은 지작사도 내란 임무 중에 큰 축을 담당했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지시를 받았습니까? 우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제 육군 대장 계급과 제 지상작전사령관 직책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저희 지상작전사령부가 병력 출동이든 어떤 임무든 임무를 받거나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경고합니다. 위증의 벌을 경고합니다. 이게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고 이런 있습니다. 공소장 나온 사실 관련해서 특수본이라든가 수사받은 적 있습니까? 수사받은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나중에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다음 자료화면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부연 일단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죠. 이게 조현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 계엄 문건을 작성했던 사령관의 문건인데, 여기 보면 수도권 인근 부대들의 서울 진입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이요. 서울 시내 곳곳에 이렇게 34단을 비롯해서 기계와 여단 등등이 진입하여 점령하라는 그런 계획들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천 씨가 해외로 도피하다가 2023년 3월 29일 갑자기 귀국해서 체포 구속됩니다. 그러다가 2023년 6월 28일 보석으로 나와서 불구속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1일, 2월 21일 이 내란 예비 음모에 대해서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 2023년부터 계엄을 위한 이 12.3 계엄을 위한 계획이 시작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가관인 것은 2023년 5월달 구속되어 있는 조현천에게 연금 2억 원이 지급이 됩니다. 지금 김용현 장관 연금 받으려고 신청한 거랑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조현천 계엄 문건에는 발포 계획까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강호필 증인에게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네. 12월 4일자 KBS 보도에 의하면 고양시에 위치한 구사단 백마부대입니다. 네. 2017년 조현천 계엄 문건 때 34단입니다. 네. 그때도 출동하라고 다 계획이 짜여져 있는데요.
거기 28여단이 출동 준비를 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여단 실무자들에게서 평소 훈련 상황은 달리 전차를 예열하여 출동한 태세를 갖추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까? 사실 확인을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구사단은 강호필 증인이 보병사단이고 구사단에게 출동 준비하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저는 저희 예하 부대에 어떤 준비를 하라거나 명령을 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시죠. 양구군청 출동한 계엄군, 고성군청에 출동한 계엄군입니다. 양구는 21사고 고성은 22사입니다. 이 두 곳에 계엄군이 7명이 출동하고 또 고성군 같은 경우는 2명이 출동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일입니까?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결론은 지작사에서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작전본부장이 그럼 본인이 지시하지 않았으면 이런 이동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경계태세 2급이 발령이 되고 나서 군경 합동 상황실 구성 준비와 관련해서 사단에서 자체적으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확인한 것입니다. 지금 군경 합동 상황실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16조에 따라서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된 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전국 경계태세 진돗개 둘 발령에 의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구 고성 한번 볼까요? 자료 한번 보시죠. 저도 상군단 현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 다음 자료 화면요. 자, 이 총기까지 휴대하고 다음 자료 화면. 이 사실 21사, 22사가 사실은 월북, 월남의 주된 이동 경로입니다. 다 알죠. 옛날에 정동진 잠수선 침투했을 때 다 이 경로로 해서 다 월북한 거 아닙니까? 네. 왜 이런 22사가 왜 그 중성에 들어가서 CCTV를 장악하려고 했는지. 의원님, 저 부대들 활동은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분명한 사실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활동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면 화천, 인제, 철원 다 전방에 있는 부대들이고 지작사 반환인데 왜 양구랑 고성만 출동을 한 것입니까? 그 부대들이 양구는 왜 출동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단장이 판단을 경계태세에 가서 시민들의 그 CCTV를 장악하려 했던 CCTV를 장악이 아닙니다. 경계태세 1급이 발령이 되면 군경 합동 상황실을 운용하고 CCTV 통합 관제센터에 나가서 네. 그것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협조하러 갔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강호필 사령관, 네. 조금 전에 모두에 좀 뭐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까? 표정이 뭐 있는 것 같은데 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존경하는 김성은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6월 안가, 그다음에 병력동원 사전 모의, 화상회의에 지작사도 참가해서 임무 완수 뭐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기회를 주시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세요. 네. 우선 첫 번째 6월 안가 모임 관련해서는 제가 사적 모임에 간 것은 6월 달에 단 한 번입니다. 한 번이고 그때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대통령 주관 격려 식사 자리가 있는데 참석을 해달라 이렇게 대통령께서 요청을 했다. 이래서 제가 그 안가를 간 거고 식사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대장 진급했던 것을 축하하고 그다음에 종교 때문에 진급을 시킨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모처럼 불자 출신이 대장이 진급이 되고 하면서 불교계도 상당히 좋아했다. 이런 이야기를 격려 진급 축하하는 그런 이야기 플러스 그 자기 당신의 검사 시절에 일하던 주로 사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면서 대통령님께서 주로 거의 거의 전체의 한 80~90%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은 식사하면서 뭐 주는 술 먹고 이렇게 말 그대로 술자리였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 그다음에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했다는 사실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이 군인들이 각자 맡은 직책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군 통수권자한테 충성을 다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걸 보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병력 동원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계급과 제 직책을 걸고 제 군 생활에서 저의 개인적인 명예를 걸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전혀 저는 알지를 못했고 저희 지작사에게 임무를 주었거나 병력 출동 임무를 주었거나 어떤 임무든 역할을 하라고 저는 지시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지금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 지작사 이하의 저희 부대원들이 웬만한 사항은 다 알고 제보를 했을 겁니다. 없습니다. 그다음에 화상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의 12월 3일 날 첫 화상회의 때는 저는 사실 공간에 그 당시에 있었고 보고를 받고 그때 공간에서 보고를 받고 부대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희 지작사는 참석도 안 했습니다. 거기 합참에서 보고한 것처럼 기계획돼 있는 대로 이 부대들을 어떻게 하라고 첫 화상회의도 지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들어와서 전방에 접촉 지역의 대비태세 유지하고 북한군 동향 파악하고 제대별로 위기 조치 체계 가동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네. 갑자기 합참에서 통제해가지고 자. 화상회의 참석하라 했는데 사실은 VTC만 연결해놓고 1시간 동안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만하시고요. 사령관께서 지구작전 사령관을 하지는 안 했습니까? 했잖아. 말씀을 그 계엄령 비상계엄 선포되면은 지작사는 제1지구계엄 사령부 역할을 하게 되고 예하 군단은 지역계엄 사령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 그 비상계엄 관련해 가지고는 계엄 상황실을 구성하다가 끝났습니다. 거의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됐고 저희 네, 지작사도 자, 그렇고 잘 알겠습니다. 자, 군단도 다시- 그렇고 상황실 알겠습니다. 구성 요원들이 박 4명에서 사령관. 8명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곽사령관 들어가십시오. 예. 들어가시고 김명수 합참 의장님께서 상황이 종료돼서 오신 것 같습니다. 질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합참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합참의장님께서는 국군조직법 제9조에 의해서 국방부 장관을 불령이 아니라서 보자 하는데 당시 그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에게 임명을 했기 때문에 합참의장님께서 그러면은 계엄사와 관계없이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조치한 것은 북한의 일단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 대비 태세의 강화에 일단 집중을 주었습니다. 그 임무에 집중해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 사항에 보면은 앞서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계태세 2급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조치 보호 하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럼 경계태세 2급 보호 하달이 계엄과 연관이 있습니까? 계엄과 연관성은 없습니다. 계엄과 그 계엄사령부와 합참 지휘 조직은 완전히 개선에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12월 5일 날 일부 지역 매체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좀 전에 김승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군인이 군청을 점령했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군인인 저로서는 참 안타까운 게 김병주 의원님께서 군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합참으로부터 예하부대까지는 어떤 특정한 조치사항이 내려오면 자동으로 실행하게 되어 있는 자동조치부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중에 경계태세 2급이 발령되면 자동으로 조치되게 돼 있는 게 군경 합동 상황실 준비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세부적으로 다 공개하기는 어렵지만은 맞죠, 그거 그런 한 가지.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선제적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군경 합동 상황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군인이 계엄사령부를 만들기 위해서 갔다라고 지금 군인이 자꾸 민간 군청을 장악했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안타깝지만 제가 군 보안이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인이 22사단에서 간 거는 경계태세 2급 발령에 따른 군경 합동 상황실 구성에 대한 자동조치 부호를 위해서 당시에 걸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관련해서 이러한 논란이 많다 보니까 양구군청에서 이거 관련 입장을 냈습니다. 준비된 거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이 비상계엄령 당시 양구군청에서 군인이 왜 출입했느냐. 비상계엄령 당시 군부대시 양구군청에 출입한 사실은 경계태세 2급 발령에 따라서 군경합동 상황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 차원에서 방문했다. 그래서 무력으로 진압하거나 직원들과 군인들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일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건 양구군청에서 공지한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 잘못 이야기한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군대 생활을 하신 김병주 의원님께서 자동조치부호를 모를 리가 없고 합참에서 자동조치부호 발령을 하기 전에 경계태세 2급 발령을 하면서 한반도의 정전 사태를 감시하도록 되어 있는 유엔사와 연합사회 이 사항을 사전에 협조하고 조치 상황을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 상황이 발생되면은 구체적인 상황까지 통보는 안 하지만 자동으로 참모들이 NC라는 개념에 의해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군이 계엄이 발령하면서 대북태세 강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한 조치 부호마저 그다음에 그러한 대응마저 지금 외환죄로 다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8일 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북한의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을 계획했다가 합참의장의 반대에 실행하지 못했다. 만약에 미사일 발사나 폭격기를 사용한 타격밖에 없는데 실행됐다면 외환 유도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지난 내란 특검 2차 발의안 안에 보면은 내란 특검법이 해외 분쟁 지역의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타격, NLL 북한 공격 유도 등이 외환 유치죄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포함시켰는데 의장님께서는 평시 작전 통제권을 갖고 계신데요. 한미 간의 전시를 대비한 작전 계획 5천 단위와 평시에 3천 단위의 국지도발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군은 전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기본 임무입니다. 자, 2010년 이전에도 다른 명칭으로 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름이 북도발 응징 계획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초로 남한의 대통령이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평화 무드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북도발 응징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만들어 놓은 북한 표적이 100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당시에는 아군의 감시 체계와 타격 수단의 제한이 많았죠. 그래서 2010년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3천 단위로 시작하는 평시 국지 도발 계획이 발전됐고 2016년 이후에 구체화됐고요. 2024년 7월에 현 수준으로 발전됐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은 군이 창설된 이후부터는 모든 도발 계획에서 발전시키는 게 기본적으로 군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어를 북한에 대한 공격의 억지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저희 군은 그렇지만 상대의 무기체계의 종류, 위협 수준, 수량 등의 직면한 위협의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표적을 발전시키고 이거에 대한 유사시 원점 타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계속 맞지 않습니까? 예, 다양한 도발에 대비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오물풍선이 많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8월에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께서도 공중요격을 몇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중요격을 하면 적에게 빌미가 되고 그다음에 확전이 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풍선이 낙하되는 안전하게 수거하는 방법을 채택한다고 지속적으로 우리 여단과 우리 군을 위축시켰던 김병주 의원님께서 소속된 민주당에서 왜 갑자기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계획 수립해놓고 시행하지 않고 유사시 사용하려고 한 이 표적 계획에 대해서 이것이 왜 외환 유치죄라고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한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고 서북도서 포사격 훈련이나 NLA 인근에 한포사격이 정상화됐는데 이것도 과거보다 9.19 합의 이전보다 강화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군은 기본적으로 교육 훈련을 하는 것이 강한 교육 훈련 하는 것이 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부 확성기 방송이라든지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북풍 공작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군은 기본적으로 북풍이라든가 외환 유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없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저는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임무는 헌법에 명시된 국토 방위에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게 군이고 지금 전방에서
추운 상태에서도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걸 가지고 북풍이라는 이런 얘기를 쓴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거기에 함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군사작전은 절대로 이렇게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 영역에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가져오면은 군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되는 그런 데에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